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력학의 핵심 개념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과 도심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개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심이라는 개념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과 도심은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그 무게중심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무게중심하고 중심은 같은 개념이고 거기에서부터 도심이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도심.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역학에서 뿐만 아니라 재료역학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놓지 않으면 나올 때마다 비슷한 개념이 나올 때마다 계속 헷갈리고 그 이상의 내용을 습득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오늘 좀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런 개념이에요.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 그죠?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이 작용하는 점을 중심 또는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어떤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덩어리는 어떤 요소들의 합이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부분의 합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 이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부분은 중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DW라고 합니다. 예,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무게죠. 그죠? 각각이 미소 요소의 부분의 무게. 예, 부분의 무게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의 무게를 다 합하면 거의 합했다는 개념이 이제 인테그럴이죠. 인테그럴. 최적적분이 되는 거죠. 최적에 대한 인테그럴은 전체 무게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분 무게의 합이 되는 거예요. 부분 무게의 합. 합은 전체 무게죠. 이건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부분을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이 W라는 것으로 대체를 했을 때 DW를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것을 분포 무게를 분포 무게죠. 분포 하중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집중된 형태로 집중 무게, 집중 하중 이렇게 했으면 이게 위치가 나와야 돼요. 위치가 어디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순보에 이런 형태의 하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를 있는 그대로 가장 좋은 건 있는 그대로 다 묘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가 아니라 나는 파란색처럼 난 이거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예.
그러면 이거의 뭐 총합은 이제 적분하면 나오니까, 아니면 면적 계산하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위치가 어디냐. 이걸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모멘트가 바뀌잖아요. 그죠? 예, 이 거리 자체가 바뀌니까 이 발력 자체도 크기가 바뀌죠. 예, 이쪽으로 진행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 발력이 커지고, 왼쪽으로 진행하면 왼쪽 발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를 하나의 점으로 이걸 압축을 시켰을 때, 분포되었던 것을 하나의 점으로 압축을 시켰을 때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점이 나와야 되는데 직각좌표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 Y, Z 좌표계를 중심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무게중심을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거리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하중을 이렇게 집중된 하중으로 치환을 했을 때 과연 X로부터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그거를 X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로부터는 또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 Y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Z로부터죠. 그죠? Z로부터는 또 얼마나 떨어져 있고, X, 예, 그거를 이제 찾아야겠죠. 예. 해보겠습니다. 먼저 Y바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Y바. Y바는 평면을 어떤 평면 중심으로 보냐면은 XZ 평면. XZ 평면. 요게 지금 하늘색이 XZ 평면이에요. 왜냐면 XZ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리가 지금 Y축 방향으로의 그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걸 할 때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부분 모멘트는 부분 하중이죠. 부분 하중의 모멘트의 합은 전체 하중에다가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부분 모멘트를 합한 거랑 전체 하중에다가 중심까지,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뭘 찾을 수가 있어요? 중심까지의 거리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중심까지의 거리가 지금 현재 Y바를 찾는 거니까 Y바라고 하지 말고 중심까지의 거리라고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중심거리, 중심거리는 부분 하중의 모멘트의 합을 전체 하중으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죠? 요게 뭐 Y바를 구하든 X바를 구하든 그 다음에 Z바를 구하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요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고 수식으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덩어리에서 한 요소를 찾습니다. 임의의 요소예요. 한 요소. 한 요소를 찾으면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dW고 이
이 요소가 실질적으로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멘트를 발생을 시켜요? X축 중심으로 이런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멘트가 수치적으로 보면은 dw에다가 무게에다가 거리가 y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게 힘, 그 다음에 y가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dmx, x는 여기서 x축 중심으로의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편의상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부분 모멘트가 되는 거죠. 부분 모멘트. 부분 하중의 모멘트가 되는 거죠. 부분 모멘트.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분 모멘트를 합하려면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부분 모멘트가 되고 그것을 전체 최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게 부분 모멘트의 합이 되는 거고, 예,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mr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무게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계산한 게 부분 모멘트의 합이에요. 부분 모멘트의 합. 예, 이번에는 전체 무게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을 해볼게요. 전체 무게는 요게 전체 무게인데 이거는 부분 하중을 다 적분을 하면은 전체 무게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무게. 무게에다가 중심까지의 거리. 동일한 기준을 사용을 해야죠. XZ 평면에서 도심까지의 거리. 그게 이제 Y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Y바. 도심까지의 거리라고 한다면, 그죠? 요게 Y바가 도심까지의 거리라면, 두 개는 어때요? 전체 무게에 대한 모멘트나, 그죠? 전체 무게에 대한 모멘트나, 부분 모멘트의 합이나 같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Y바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요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Y바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Y바는, 전체 무게, 얘가 전체 무게, 요거는, 부분 모멘트의 합이 되는 거죠. 부분 모멘트의 합. 부분 모멘트의 합을 전체 무게로 나눠주면 Y바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바를 계산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X바는 일단은 아까처럼 임의의 요소를 하나를 찾습니다. 예, 임의로 하나를 정해보고 그러면 그거에 부분 하중이 나오죠. 부분 하중. 부분 무게. 그럼 그 부분 무게에 대한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부분 무게고, 요번에는, X바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YZ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거리를 찾습니다. 그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분 모멘트는 X 곱하기 요게 거리고, dW가 이제 무게가 되니까, 부분 모멘트는 XdW가 되고, 요거는 지금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이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플러스로 놓은 거예요. 이런 방향이죠. 무게가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거리가 x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분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것을 적분을 하면 부분 모멘트의 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부분 모멘트의 합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분 모멘트의 합을 구한 거예요. 부분 모멘트의 합. 그러면 이제 전체 무게에 대한 모멘트하고 같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무게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요게 인테그랄 dw, 요게 이제 전체 무게가 되는 거죠. 전체 무게에다가 도심까지의 거리, x바를 곱한 거랑 요게 이제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x바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같다는 것으로 놓고 x바를 계산을 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y바 구하는 형태랑 똑같이 아까 y바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dw 그 다음에 여기 y가 나왔죠. 그리고 dw가 나오고 형태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z바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z바를 계산을 할 때는 요거를 옆으로 뉘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중이 아까 밑으로 작용하던 게 이제 왼쪽으로 아래 그쵸 왼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놔야 z바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요소를 선택을 하고 임의의 요소죠. 임의의 요소를 하나 선택을 하고 거기에 작용하는 힘, 무게, 부분 무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거리가 그 거리가 z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부분 무게에 대한 모멘트는 zdw가 되고 그것을 다 합하면 부분 모멘트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 모멘트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무게에 대한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전체 무게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도심까지의 거리가,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z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또 같다고 놔야 되니까 요 관계로부터 z바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z바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바나 y바나 z바나 다 같은 형태로 그 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보면 분포되어 있던 하중을 하나의 집중 하중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중심까지의 거리가 필요한데 그 중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의미는 뭐다? 부분 모멘트의 합을 전체 무게를 나눈 거죠. 요겁니다. 결국에는 개념은 그거를 이제 x축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